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김동환 대리입니다. 이렇게 영웅전 콘텐츠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한창 정규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월 정규전으로 바뀌면서 대회가 7주에서 한 달로, 그리고 기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 특히나 9월달 정규전이 끝나면서 되게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키움 영웅전 역대 신기록이 경신이 됐습니다. 그것도 1억 리그에서 816%라는 기록을 세운 트레이더분이 계시는데, 기존 대회가 7주였던 걸 감안하면 지금 대회는 4주인데 4주 만에 816%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필명을 봤더니 천상계 단타라는 필명으로 참가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벌써 이분이 바로 불개미님이십니다. 불개미님이 직전 기록인 599% 기록을 깨고 816%를 기록을 하신 건데요. 이렇게 연락을 좀 주고받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1000%를 넘겼을 거라고. 만약에 7주였다면 정말 1000%를 넘겼을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음성 인터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과연 816%를 어떻게 기록을 하셨는지, 그리고 대회에 오랜만에 참가하신 이유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봤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불개미님. 혹시 제가 어떻게 천상계 단타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불개미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뭐 천상계든 불개입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1억 리그를 보는데 한 달 만에 딱 정확히 4주예요. 4주 만에 816%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전 처음에 불개미님인지 몰랐어요. 이게 네. 17년도 1억 리그 1위 하셨던 분이 신기록을 세우셨는데 그때 599.52%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개미님이 신기록을 경신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네. 저는 주위에 듣기로 제일 기록이 잘 나온 것 같다, 역대로. 뭐 아, 700%도 아니고, 예, 예. 800% 기록을 하셨는데, 네. 와, 사실 이게 일반적인 트레이딩 범위 내에서도 이건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거 좀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제가 뭐 대회를 이렇게 자주 출전하는 게 아니라서 이번 대회를 출전하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자신을 좀 이기자 이거여가지고 그 제 자신만 이기면은 그 1등을 할 자신은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수익률을 제가 일부러 아예 의식도 하지 말고 일부러 보지를 아예 않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시장이면은 한 250%에서 300% 정도만 하면은 이제 충분히 1등은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전략을 제가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대회 시작 전에 8월달 시장을 적어도 저는 좋은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 근거로 7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7월 말부터 해서 완벽한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달 시장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예상을 이제 했었고, 이렇게 지도주들이 심하게 꺾이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들이 쭉 오르다가 단순히 안 오르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고 반대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도 같이 추세 하락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8월달 시장은 적어도 좋은 시장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억을 세팅해서 매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수익을 내면 충분히 300% 정도는 이렇게 도달해서 우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대회를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내가 내 기록을 깨는 게 더 어렵거든요. 또 한 단계 올라가려면 자신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정말 어렵죠. 그리고 불개미님 얘기 들어보니까 로마군을 되게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한니발 장군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뭔가요?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라. 정말 800%가 가능한 걸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길을 만드셨어요. 이게 아, 저는 뚫릴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800%가 원래는 100리그나 1000리그에서 나와요. 이게 사실 1억 리그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라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네요.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건 제가 뭐 사실 많이 이게 시청자분들이 그러세요. 김대리 너무 아부떤다. 근데 네. 이거는 솔직히 인정해야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통화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근데 800%라는 수익이 신용 미수도 포함인 건가요? 예, 그렇죠. 원래 제가 자금을 좀 넣고 계좌를 운영할 때는 미수를 그렇게 즐겨 쓰진 않는데, 근데 이제 대회를 나갈 때는 모든 분들이 아마 미수를 쓸 거예요. 미수나 신용을 쓰지 않고 대회에서 수익률을 몇백 퍼센트를 이렇게 보여주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상위권에 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우승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미수신용이 어쩔 수 없이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야지만 전략적으로 훌륭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양날의 칼이긴 한데 신용미술을 잘 맞습니다. 쓰면 정말 이거만큼 극대화되는 게 또 없고 또 반대로 잘못 쓰면 또 이거만큼 독이 되는 게 없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신용미술로 800%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예.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네. 개인적으로도 진짜 팬이었어요 엄청. 아, 제 유튜브 보신 적 있나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예. 유튜브 활동을 멈추셨어요. 혹시 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PD님께서 또 팬이라고 해주시니까 또 감개무량한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유튜브를 한 계기가 전업을 저도 투자자를 좀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매매를 하면 이게 굉장히 좀 고독한 직업이거든요. 좀 때로는 그렇죠. 좀 무료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러다가 제가 아는 뭐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한 번씩 이렇게 타점을 보여주면 아니 매매가 정말 멋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그 파동을 다 먹는지 그걸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유튜브를 켜 가지고 내가 하는 매매를 다른 사람한테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그냥 쿠팡에서 10,000원짜리 마이크를 하나 사 가지고 바로 영상을 이렇게 올려 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 아니 뭐 음. 댓글도 올리는 영상마다 막 400개, 500개씩 막 달리고. 네. 이제 그렇게 재미로 이제 시작했던 유튜버가 이제 딱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재미보다는 부담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예. 인제 음. 그때부터는 뭐 나를 위한 어떤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부담감을 아는 채 구독자분들께 보여주기식의 어떤 매매를 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위험한 순간들이 좀 있었죠. 가령 뭐 제가 하루에 뭐 1,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원래 같으면 이제 이거 매매를 할 게 없으면 그냥 그만두거든요. 예, 근데 그걸 굳이 이제 100만 원을 더 채워 가지고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또 없는 매매를 찾아서 하고, 그러다면 그날 또 뭐 마이너스 2,000만 원으로 전환해 버리고, 아 이런 적도 꽤 있었거든요. 이제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전히 유튜브로 인해서 악영향이 좀 있었던 거죠. 약간 내 모습을 좀 잃기 시작하고 보여주기식의 매매. 트레이더가 아니라 쇼맨십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아, 정확합니다. 예. 그런 존재가 돼 가는 걸 느끼셨던 거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제가 뭐에 홀린 듯이 사람들이 아. 원하는 방향에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아무리 컨트롤을 뭐 해서 잘 된 날도 물론 있지만,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여지없이 저한테는 안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인제 또 음. 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는 제일 큰 부분인데, 이게 제 성격 자체가 이제 제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좀 피곤한 성격이거든요. 가령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하나 올리고 나면은 이 댓글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꼼꼼하게 다 인제 읽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하트 같은 것도 다 일일이 하나 빠짐없이 눌러야 되고, 그런 강박증이 굉장히 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들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도 못 지나치고 답변도 다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인스타도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에도 피드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인스타 같은 경우는 또 DM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네네. 쪽지가 오면은 모두 또 답변을 드려야 되고, 인스타에는 또 댓글을 달면은 거기다 대댓글을 또 일일이 제가 빠짐없이 다 달았거든요. 매일 수백 개의 어떤 댓글들을요. 그렇게 사실 답변을 전부 다 다르게 또 달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날을 꼬박 샌 적도 많고요. 근데 사실 주위에서도 되게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3년 내내 들으면서 이렇게 인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3년 차 때 제가 번아웃이 크게 와서 일단 타이밍을 찾다가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불개미 유튜브를 안 하게 됐습니다. 아. 못 버틴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시다가 책임감이 생겨 버리신 것 같아요. 아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분명히 카타르시스도 느끼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도 이제 했던 부분들이 몇 번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제가 유튜브를 빨리 끝내 버리면 AS라는 것도 없이 끝내는 게 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해서 책임감 때문에 계속 더 끌어왔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걸 떨쳐내기란 정말 쉽지 않죠 사실. 정말 심적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영역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진짜 예, 큰 맞습니다. 결심하셨겠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완전 끝내려고 하니까 막상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뭐 아깝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온 건데.' 하면서. 근데 또 반대로 후련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마지막에 제가 그 아쉬움을 좀 달래고자 제 또 약간 나름의 어떤 사비를 좀 들여 가지고 제일 큰 강연장을 잡아 가지고, 저를 그래도 오랫동안 정말 한결같이 좋아해 주셨던 팬들만 이렇게 따로 초대를 제가 해 가지고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법들도 좀 잡아 드리고, 또 비장의 스윙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려 드렸고, 또 이제 저를 평생 기억해 주십사 이제 소정의 선물들도
그리고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뜻깊게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서 그래도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3년 동안 유튜브를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저는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사람 관계도 이제 제가 걸러야 될 사람, 그리고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 이런 것들도 또 분명하게 나눠 줬고, 또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사비 들여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보통은 돈을 받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뭔가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떠나기 전에 그래도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냥 그분들한테 그 마지막 그걸 안 했으면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해 음. 가지고 저한테도 좋은 추억으로 지금도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권재해 주시다는 것만으로도 된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 주셔야지 트레이더들이 또 보고 '아 그래 가능한 거 맞지.' 또 확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심볼로 자리를 잡아 주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닉네임도 제가 천상계 단타라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해서 나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만큼 제가 매매가 자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유튜브를 그 긴 시간 동안에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시간을 헛되이 쓴 건 아니다. 그거를 꼭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법도 기법인데 어떤 네.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불개미님한테 주식이란 무엇이고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저에게 주식이라는 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주식을 잘해야지 제 가족들하고 주위 지인들하고 이렇게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설렘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매일 아침에 장이 열릴 음. 때 저는 아직도 그 HDS를 장 직전에 쳐다보고 있으면 설레이거든요. 다른 선배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열정이 좀 식을 때도 안 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도 너무 설레이고,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나를 보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트레이딩을 하나하나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딱 뒤돌아보면은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성향이 어떻고 나의 전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매매에 묻어나니까. 예. 맞아요. 진짜 그래요. 내 성격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다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바뀐 성격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약간 네. 제가 고집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갇혀서 한 모습들이 있는데 주식을 하고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고집이 있으면은 주식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되는 예, 부분들이 많다 인정을 해야 보니까. 되고 열린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유연한 사고방식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제 성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주식을 심도 음. 있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성급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 수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불개미님한테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에요. 생계의 수단이자 나와의 싸움인 거네요, 계속. 그쵸. 뭐 돈은 사실 벌 만큼 이제 벌었지만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잘하고 싶은 거죠. 이 분야에서는 계속 탑이 되고 싶고 그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돈보다도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진짜. 근데 예. 이미 명예는 사실 실추된 적이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 때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해서 그까지 했었고, 사실 그걸 끝내고 나서도 이게 우승한 거 부끄러워 가지고 사실 말을 안 했었거든요, 주위에도. 정말 친한 인 한두 명, 가족 이외에는 제가 우승한 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2주 정도 지나 가지고 이게 친한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너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사람들한테 너를 보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알리는 게 오히려 훨씬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을 갑자기 바꿨거든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야 나는 말로 안 한다. 그냥 다시 증명해 줄게." 또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제가 롤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세븐 그 한봉호 네. 형님이 제 롤 모델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또 존경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무료로 강연 같은 거 하시면서 사시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제가 배울 게 많아 가지고, 예, 아. 지금도 말씀하시면 굉장히 경청하거든요. 앞으로 저도 그런 식으로 명예롭게 좀 살고 싶은 게 이제 남은 주식 인생의 좀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개인적인 연이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좀 잘 네. 챙겨 주시고 요번에 대회 우승한 것도 제가 알려드렸더니 "축하 파티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뭐 했습니다. 레전드들끼리는 모이네요. 그런가요? 예. 두 분이서 식사한 자리에 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여쭤보면 불개미님은 시장의 본질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매매를 하시는데 정체는 뭘까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질문이? 예, 약간 뭐 추상적이기도 하고 주식이라는 걸 마인드셋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항상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이제 기록해 나가면서 그걸 줄이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주식은. 사실 이게 정답이 워낙 없는 분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 실수들을 모아서 원칙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하거든요. 정해놓고 그 원칙들을 이제 목숨같이 지키는 거. 이게 제 매매의 이제 모든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원칙을 근데 정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또 늘 움직이는 생물이잖아요. 늘 또 수정 보완을 또 해야 돼요. 칼 같은 원칙과 더불어서 이제 유연한 사고방식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원칙이라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저는 그 안에서 마음껏 시장에서 뛰어노는 거죠.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나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저는 오전장에서 갭이 많이 뜬 종목들을 좀 조심하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갭이 많이 뜨더라도 전날 이제 시간에서 뭐 6% 올랐다. 근데 다음날 시가에서 6% 이상을 들었다. 이제 그러면 일단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매를 제가 그렇게만 해도 사실 많이 걸러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예를 들자면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이제 후발주들을 매매를 해야 될 때는 정말 특이한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예 걸러버리거든요. 후발주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아예 안 하는데 근데 굳이 해야 될 때라면은 원칙들이 또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장주가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이제 점상한가를 간다든지 뭐 1분 만에 바로 상한가를 갔다. 이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후발주 뭐 2등주, 3등주, 4등주들이 그때 너무 세게 따라온다. 이럴 때는 당연히 또 2등주로 공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대장주로 돈이 더 흘러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후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보통 이 테마주들이 아침에 움직일 때 보면은 뭐 어쨌든 대장주를 살 기회를 보통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29%에 사더라도 대장주를 웬만하면 공략하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제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대장만큼 또 좋은 게 없으니까 그걸 선택하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29%에 사더라도 대장주는 상한가를 결국 가게 된다면 다음날 갭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2등주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크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29%까지 갔다가 25%까지 내려온다 이러면은 2등주, 3등주, 4등주는 이제 대장주가 재채기만 해도 이제 독감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장주도 못 예. 가는데 후발주가 어떻게 가? 이런 느낌이네요. 예. 근데 이제 또 후발주만 전문적으로 매매해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장주 위주로만 다 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짝짓기 매매라는 기법으로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아마 그렇게 매매를 또 잘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의 막강한 본인만이 보는 또 디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매매를 따라했다가는 또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매매 방법이든 그 안에서 또 뭔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있더라고요, 항상. 네, 맞습니다.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7가지 비밀번호가 있는데 하나만 사실 틀려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 가지 디테일만 빠져도 굉장히 위험한 게 주식인 것 같거든요. 사실 단순하게 매매를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게 기본 원리이긴 하지만은 그 본인들만의 무기라 그래야 되나 그 기법 안에서는 분명히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다른 분이 하는 걸 따라했다가는 또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본인만의 기법이 완성되기까지는 충분히 연습 매매와 어떤 검증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감이 잡히잖아요, 항상. 근데 막상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이게 뭐 강의 한번 듣는다고 그 사람도 따라한다고 그 사람처럼 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보면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그럼 거기 디테일의 차이인 거겠죠, 이제 그렇죠. 진짜로. 근데 디테일을 알려줬다고 해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성격이 또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똑같은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에 따라 또 다르니까. 근데 알려주는 부분이라든지 매매를 따라한다고 봤을 때는 그 한 가지 상황만 보는 거잖아요. 단지 몇 월 며칠에 그 날의 차트만 보는 것이지 수련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매매를 했을 때는 수많은 경우의 수와 어떤 움직이는 생물인 이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이 사이클을 다 이해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부분에서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사소한 차이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본인한테 그 성격이 맞는지 그걸 먼저 찾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그럼 또 그 안에서 또 각자의 타점이 나오는 거고 자리가 생기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들으면은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근데 이게 장이 시작되면요.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장마다 매매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올라운더 트레이더로 알고 있어요, 저는 불개미님은. 네, 맞습니다. 근데도 좀 더 좋아하시는 게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스크래핑, 스윙, 종가, 상따 뭐 다양한 기법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이게 너무 좋고 재밌고 자신 있어. 그게 이제 이번 대회에서도 아마 이제 1억을
세팅을 해가지고 8월 달에 이제 10억이라는 수익이 났거든요. 총 수익이 난 거는. 그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난 부분이 아마 돌파 매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성향이 어떠냐면은 실제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은 좀 진취적이고 네. 조금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약간 이런 아.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안 하지만 부당함을 당했을 때는 큰 소리 치는 약간 그런 성향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성격이 제가 또 약간은 급한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면은 중장기 투자하는 게 저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큰 수익률을 차지하는 것이 돌파 매매인데 돌파 매매라는 것이 사실은 분봉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그 주도주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상향에서 종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점을 찾아서 중고가되어 있는 그 분봉상에서 가장 고점을 뚫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따라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갈 놈들은 돌파가 다 나와요. 모든 종목이. 모든 종목이 다이렉트로 상한가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쭉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살짝 옆으로 기든지 눌리든지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하거든요. 고점을. 그럴 때 저는 이제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고 이놈은 여기를 돌파를 하면 더 갈 거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돌파 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회 때도 마지막 거래일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 40억, 50억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당일 수익이 한 3억, 4억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여기서 돈의 힘을 보는 느낌인데 더 간다라는 건 어떤 확신이 드는 걸까요? 예,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매매한 날에 매매했던 다른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수많은 개미들이 사실 다 같이 저하고 매매를 많이 겹쳤을 텐데 근데 차이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조절인 것 같아요. 비중 조절.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그거를 뭐 자기 어떤 원금에서 뭐 10%만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0%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풀미스로 들어갔거든요. 네. 몇십억을 그 1억 그 이제 고작처럼 나갔을 뿐인데도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네. 근거를 들자면은 꽤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도하는 로봇 섹터의 총대장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뭐 이 종목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시장에 대한 이해가, 테마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항상 늘 제가 하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눈 감고도 자연스럽게 제가 몸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히 인지를 제가 하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은 그 당일날에 들어오는 그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ABC라는 종목이 있으면은 뭐 A라는 종목은 뭐 30억만 터져도 힘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B라는 종목은 또 뭐 50억이 터져야지 힘이 좋다. 또 C라는 종목은 10억만 터져도 힘이 좋다. 그 종목들이 다들 다를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 근데 같은 또 3천억끼리의 또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50억이 터져야 세고 어떤 종목은 또 20억이 터져야 세고 또 이게 다 다르거든요. 시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종목 특성에 따라 다 다른데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분봉에서 힘을 좀 느낀 거죠. 100억 이상 터지면서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갔을 때는 이게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게 계산이 바로 되거든요. 그쵸. 전망도 너무 좋고 어. 삼성 관련된 로봇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 로보틱스라는 종목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삼성 로보틱스가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20만 원이라는 상징성 있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불개미님이 심리를 읽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20만 원 보고 싶어서 팔지 않을 거야 이거. 그럼 여기서 나는 슈팅에 들어간다. 저는 그러니까 20만 원을 목전에 앞두고 못 갈 거라고 봤거든요. 못 갈 거라고 보신 거예요? 예, 저는 반대로 못 갈 거라 보고 그때 다 정리를 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매도가 이제 거의 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까지는 누가 사도 사거든요. 왜냐면은 그 특정 라운드 가격에 물량이 많이 실려 있잖아요. 이 종목이 탄력이 붙어버리면은 그 큰 물량들을 큰 돈 가진 사람들은 매수를 해서 종목을 매집을 하거든요. 호가에 지장을 안 주면서 많은 물량을 사려면은 언제 사야 되냐면 라운드 피겨 가격에 사야 돼요, 이걸. 그러면 이제 20만 원에는 아마 최소 뭐 100억, 뭐 50억 이상 이렇게 걸려 있었을 거거든요, 매도 물량이요. 그러면은 누가 따도 따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 버려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만 원 목전에서 걸어둬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안전하게. 가기 전에. 예,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저는 이제 20만 원 한번 뚫고 나서 이제 못 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정확하게 그렇게 아마 움직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뭐 기술적인 기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게 제가 유튜브 할 때도 강의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분봉상에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에서 예, 그다음에 신고가 영역이고 그런 패턴이 나온 상황에서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갈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에 대해서는 저처럼 하기는 쉽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에
테마주에 돈이 들어오고 여기가 지금 돈이 매기가 쏠렸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거기서 본 거죠, 저는. 혹시 그런 시그널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단어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봉상에서의 어떤 캔들 위치, 그다음에 일본봉에서 힘, 요거 두 개를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의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정도 들어왔을 때 힘이 세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다른 분들은 이걸 종목의 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혹시 그런 걸까요?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주, 끼, 그리고 뭐 이 종목이 시장에서 총대장주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끼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의 특성을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성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 힘으로 움직이던 애가 갑자기 힘이 많이 들어왔네? 뭐 약간 요런 느낌. 그쵸, 그쵸. 그 느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한 만큼의 어떤 힘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매수를 안 했을 거예요. 아무리 신고가고 아무리 외부적으로 외인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안 들어왔더라면 저는 매수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레인보우의 그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은 어떻게 보면 뭐 퍼센테이지가 될 수도 있고 거래 대금이 될 수도 있고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어떤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걸까요? 아 이거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 너무 가지고 그러니까 길어지려나요? 왜냐면은 과거의 어떤 모습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제가 여기서 일편적인 모습만 설명을 드리면 또 괜히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어찌 그쵸, 됐든 예 그쵸. 그 종목의 힘을 본다는 거 하면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아마 음.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날 분봉을 살펴보면은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 여기서 이렇게 많이 터졌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사실. 뭐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뭘 보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제가 이제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 충분히 공부가 될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해 주시니까 루게미님 다큐멘터리 하나만 만들고 싶은 게 제 소원이 됐어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 네.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불개미님의 어떤 트레이딩 철학과 명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분들이 주식 처음에 입문하고 유명 서적이나 무슨 책을 봤는지 추천 좀 해 달라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답변을 드린 게 사실 저는 워렌 버핏님 책이라든지 그런 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읽어 보진 않았거든요. 저는 차라리 다른 인문학 책 같은 거는 읽는데 주식 책은 제가 따로 안 읽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 나름 이게 원칙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 거를 보게 되면은 제게 약간 지워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가 좀 제 방법만 계속 만들어 가려고 이 작업만 제가 한 15년 동안 거의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철학이라면 첫째도 원칙, 둘째도 원칙, 셋째도 원칙. 제가 정하는 원칙을 지키자. 사실 이거 하나만 저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칙이라 하면 본인이 자주 하는 이제 실수들이나 안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똑같은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안전장치를 해 놓는 건데 항상 이제 아침마다 이런 거죠.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음.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항상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 안 지켜지면 결국 내 계좌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네요. 그쵸. 그런 경험을 제가 뭐 초보 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뭘 정해 놓지 않으면은 그냥 유두리를 두고 막 매매를 했을 때는 반드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늘려가는 작업을 했을 때 비로소 안전한 종목들만 이제 걸려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아무래도 손실 나는 종목보다는 수익 나는 종목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인제 그렇게 했을 때 선순환 구조로서 수익 나는 종목들에서도 비중도 더 실어 버리니까 계속 좋은 구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명언이라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팬분이 이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일부러 주도주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매수하니까 그게 주도주더라."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센 놈만 걸러서 매매를 하면은 그게 결국 주도주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힘이 있는 종목을 고르시는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시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종목을 그럼 고르는 기준과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아야 수익이 나는 건데 이런 걸 예측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종목을 고르는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짧은 시간 동안 이게 설명을 말로만 이렇게 하기가 그쵸, 사실 거의 그쵸.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종목을 이렇게 바라볼 때 단기 스윙을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단기 스윙을 할 때는 예측이라는 영역에서 종목을 바라보고요. 단기 트레이딩은 대응의 영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완전 반대적인 측면인데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결국 이까지 갈 거라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이 정도 지점에 왔을 때 아 가격이 싸구나. 그럼 쌀 때 매수해야지. 결국 이까지 갈 거니까. 자, 이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예측이 언제나 이게 독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단기 매매 같은 네. 경우에는 현재 충분히 오른 종목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라 하면 쉽게 말하면 거래 대금이 세게 들어오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돈을 주더라도 확인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 종목의 어떤 힘의 세기와 뭐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을 확인을 충분히 하고 이제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인 거죠. 저는 아예 반대인 것 같아요. 비싸게 사 놓고 팔질 않고 더 비싸질 거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세요. 이 고점에서 어떻게 사지? 20% 초반에서 어떻게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아니면 15% 위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철학이 확인을 하고 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종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응의 영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내가 들어갔을 때 아니면 잘라내고 수익이 나면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내는 대응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윙 네. 같은 경우에도 단기 스윙을 할 때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손절로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내 예측이 틀렸으니 손절은 불가피하다. 네, 그러면 손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불개미님은 손절을 어떻게 하세요? 손절하시죠? 아, 불개미님도. 손절 많이 하죠. 엄청 합니다, 손절. 좀 손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아, 손절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철학이 있는데 손절이 왜 안 되냐고 생각을 우리가 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손해 보고 팔긴 싫거든요. 그쵸.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고.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에 뭐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사실 대팔 때 10,000원보다 더 받고 싶지 반토막 나서 팔고 싶지는 않잖아요, 어느 누구든. 그럼요. 근데 주식의 영역으로 이걸 이제 대입을 했을 때는 손절이라는 게 저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손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은 손절을 하는 구간이 왔다는 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흐름이 안 갔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갔다는 거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물려 있다는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 아마존의 어떤 늪에 빠졌을 때도 아니 빨리 구조되고 뭐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요. 내 몸이 이미 많이 그쵸. 다쳤더라도. 근데 거기서 이제 발버둥 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탈출구다, 손절은.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복을 왜 차버린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복을 차버렸을 때는 정말 끔찍한 결과는 항상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무조건.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손절을 안 했는데 결국은 다시 종목이 올라와서 다시 그 본전에서 탈출한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우리가 종목을 사자마자 손절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네. 지점에 오면 손절을 하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 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비도 느릴 뿐더러 막상 손절가가 왔을 때 심리적으로 내가 손실 주기 싫다 하면서 그 복을 차버리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전 올 거야. 본전 올 거야. 또 그리고 본전 그렇죠. 오면은 본전 왔으니까 더 갈 거야. 안 팔아요. 올라가도 안 팔고 떨어져도 안 팔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본전만 오면 또 다행인데 이게 사실 물타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죽는 거죠. 자살행위가 되는 거죠. 그 늪의 비유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늪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더 막 허우적대고 막 더 여기에 머물러서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은 더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런 거랑도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빨리 탈출하는 건 정말 복이다.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계속 되뇌이면 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근데 이제 자기가 매수할 때마다 계속 손절이 나가는 거는 매매 타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아, 그렇죠. 타점에 문제가 타점이 있으니 또 원칙은 네. 또 다시 세워야 되고 그쵸. 또 그런 공부를 해야 거네요.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람들 많이 궁금해해요. 불개미님은 시장에 돈이 흐르는 게 진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저도 사실 뭐 신이 아니고 이게 돈이 앉아서 이렇게 어디로 흐르는지 보이는 건 아니고 아침에 모니터에 앉으면은 확인을 하거든요, 시세들을. 예를 들면은 그 뭐 검색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키움의 HTS 상에서도 거래대금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종목들을. 뭐 코스닥, 코스피 나눠서 볼 수도 있고 너무 HTS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발품 팔아 가지고 이걸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어디 돈이 흐르는지를 체크를 2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 우선 첫 번째는 특정 테마 내에서 1분봉 힘이 막강하게 들어와요. 아, 그러면 이제 이 테마에 오늘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1분봉의 힘과 별개로 이제 특정 테마군이 이렇게 우르르 갈 때가 있잖아요. 세 종목 이상이. 뭐 2차 전지가 우르르 뭐 간다든지 아침에 아니면 초전도체 이쪽이면 우르르 세 종목 이상 간다든지 이러면은 세 종목 이상이라는 걸 왜 세웠냐면 두 종목 가지고는 조금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세 종목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여주면은 저는 아, 이쪽 테마로 오늘 돈이 몰리고 있구나라는 걸 시각적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종목도 수가 많아야 좀 이게 확실히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별주든 아니면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1분봉에서 너무 막강하게 힘이 들어오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테마에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예, 그렇게 2가지 방식으로 제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봉의 힘과 테마주들이 우르르 이렇게 다 같이 올라줄 때가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돈이 확실히 모이는 거는 확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요렇게 어떻게 보면 종목을 찾는 방법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결국은 종목을 찾는다는 것이 돈이 흐르는 곳에서 매매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승자분들 종목 리스트를 보면 네. 같은 시간에 같은 거래를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시세를 계속 이렇게 음. 발생시켜 주는 종목 내에서 매매를 하니까. 근데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된 종목을 매매한다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다 한솥밥 먹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보는 종목들은 다들 좀 비슷하다. 그럼 이제 제가 사실 궁금한 건데 과연 불개미님은 매수 타이밍, 어떤 제일 좋아하는 상태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난 이런 건 꼭 산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매수의 어떤 타이밍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매수를 할 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장 극초반에는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일단 흐름을 우선 제가 시장을 지켜보거든요. 장 초반에는 이게 A라는 테마가 우르르 갔다가 다시 바뀌는 수가 있어요, B라는 테마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에서 확실히 이쪽 테마에 돈이 들어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 초반에는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탐색을 했다가 인제 시간이 흐를수록 오늘의 주도 섹터가 어딘지가 이제 윤곽이 이제 확실하게 점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늘은 2차 전지다, 뭐 오늘은 로봇 테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디서 매매를 주로 하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장주 내에서 매매를 하되 이제 타점을 제가 잡을 때는 일봉 자리가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이게 추려 가지고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일봉 자리가 괜찮다는 건 혹시 어떤 기준일까요? 이제 말 그대로 깨끗한 자리. 깨끗한 자리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심리가 되게 좋은 상태겠네요. 그렇죠. 심리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 모두가 사고 싶지 팔고 싶진 않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표적으로 신고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보기 좋은 또 신고가 자리나 또 새로운 가격이 나오면 '어 이거 더 가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계속 주는 모양이겠네요. 좋은데 그렇죠. 그럼 이런 신고가 말고도 다른 모양들도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자리들도 매매를 이제 하거든요. 일봉상에서 예를 들자면 최근 한 2-3 개월 정도 일봉을 나왔을 때 완전 바닥권에서 처음 이렇게 양봉을 뽑는 자리 그런 자리들도 쪼끔 좋아하긴 해요. 아. 예,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심리냐면은 '아 지금 바닥이구나. 지금 사야지. 쌀 때 사야지.'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되거든요. 쌀 때 산다. 그러니까 싼데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드는 구간. 그렇죠. 그런 자리는 음. 쪼금 안전하고 좀 괜찮은 일봉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쌍바닥 이런 걸 좋아하고 꺾어서 올라가는 그림들 좋아하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인가 봐요. 그쵸. 그런 거랑 그다음에 신고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음. 신고가를 도전하러 가는 자리 그런 자리도 좀 제가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이거는 도전하러 가는 자리는 약간 추상적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모양에서 매물대가 좀 얇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음성 통화로만 하기에는. 어쨌든 신고가를 도전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든지 신고가 중이라든지 뭐 바닥권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에서 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일봉 자리가 깨끗한데 분봉 자리도 깨끗한 자리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봉 자리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게 어느 하나 사실 안 중요한 건 없거든요. 분봉 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예쁘게 올라가고 아무리 힘이 세고 이렇다 하더라도 일봉 자리가 안 좋으면 저는 일단 애초에 걸러 버리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일봉 자리가 괜찮은데 분봉 자리도 같이 괜찮아야지 매매를 해요, 웬만하면. 이게 약간 어렵죠, 말이. 아. 그러니까 일봉 자리니까 무조건 좋아야 되고 첫 번째로 분봉 자리 같은 경우만 좋다고 매매를 하는 건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는 무조건 일봉 자리겠네요. 예. 저는 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봉 자리가 애매한 구간들도 매매를 많이 해 봤고 분봉 자리가 좀 예쁘다고 매매를 많이 해 봤는데 그렇게 해도 물론 수익은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개인 투자들이 많고요. 이제 그렇지만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은 '그냥 하나 덜 먹더라도 손절을 좀 덜 하자.'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쪼끔 더 확실한 자리를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최대한. 그럼 확실한 자리는 점점 내가 시장 경험이 많아지고 보는 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이게 늘까요? 확실한 자리는 과거 차트들을 많이 돌려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그 저도 중간에 다른 증권사도 이제 써보긴 써봤는데 키움증권을 결국 계속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HTS상에서 검색식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검색식이요? 예, 너무 잘 돼. 이게 왜 도움이 되냐 그러냐면 검색식으로 과거의 어떤 간접 경험들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재작년 이맘때에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였다. 뭐 이런 걸 진짜 다 볼 수 있어요, HTS상에서. 그러면은 그날 주도주를 딱 펼쳐 놓고 이 종목은 일봉 자리가 어땠으며 분봉이 어떻게 움직였네. 이때는 무슨 재료가 있었네. 이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키움 HTS상에서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간접 경험을 이렇게 많이 쌓을수록 내가 앞으로 돈을 주고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 쪼끔이라도 줄어드는 거죠. 그 간접 경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시네요, 계속.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사실 강의에는 잘 녹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뭐라 그러죠? 우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보면 계속 보고 계속 다시 풀고
풀었던 문제여도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했을 때도 그걸 진짜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 공부를 해서 본인 걸로 만들려면은 과거 차트들을 계속 돌려봐라. 그거는 진짜 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고 네.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왜냐하면은 주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저는 최소 5년 이상을 해야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1, 2년, 2, 3년, 3, 4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언제 살지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게 가려면은 가는 과정이 험난하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깨지면서 이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을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옛날 차트들을 돌려보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중요한 연습이네요. 그럼요. 저는 이거 진짜 주식하고 한 5년, 6년간은 과거 차트들을 돌려보는데 잠을 안 자고 맨날 돌려보고 그랬었어요. 그 몇 년을 그냥 계속. 되게 지겹지 않으셨어요? 지겨운데 그때는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다 까먹다 보니까 진짜 목숨 걸고 했던 거죠. 초보 때 시절에는. 사람이 또 하게 돼요. 그렇게 결박하면. 이게 항상 다른 분들 좀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절박해야 된다. 이건 생계고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예,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간절함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배웁니다. 그러면 보조지표 보십니까? 저는 보조 지표들을 지금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좀 많이 안 보는 트레이더 중에 아마 한 명일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 주식에 입문했을 때는 안 써본 게 없거든요. 뭐 엔벨로프, 뭐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많잖아요. 뭐 RSI, 뭐 네네네. MACD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기술적 지표들을 뭐 지금은 당연히 뭐 안 본 지가 뭐 10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로지 보는 거는 그냥 거래량, 거래대금 요거 말고는 거의 안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선도 보조 지표라고 많이 그런다 그러면은 이동 평균선조차도 저는 분봉에서는 아예 없애놨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아예 없애놨고 그다음에 일봉상에서만 이동 평균선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가 주로 보는 게 21선하고 241선, 한 달 선이랑 1년 선. 요거 두 개만 제가 두껍게 좀 해놓고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리고 이 매물대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이평선을 보면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241선 아래에 현재 캔들이 있다, 일봉이.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올라올 때는 꽤 곱게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조금 올라와 버리면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데에서 이평선을 일봉상에서 볼 뿐이지 그 외에는 거래대금 거래량 이외에는 저는 모든 보조 지표들을 다 꺼놨어요 그냥. 예,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이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돈을 뭐 벌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다는 거니까 예, 제 의견이니까 너무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보조지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스타일의 문제고 나는 보조지표를 보지 않으시고 또 보조지표를 보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또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신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일봉하고 일분봉만 보시는 거죠. 다른 부분은 안 보시나요? 예, 다른 거를 제가 아예 안 봐요. 정말로. 그냥 저는 오로지 캔들, 그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 그냥 이것만 보고 저는 다른 거는 아예 안 보는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미 앞에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럼 이제 또 세팅이 또 중요하잖아요. 불개미님의 세팅법. HTS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캡처해가지고 오늘도 했던 거 그대로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 HTS 세팅이라면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저는 정말 심플하게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1봉, 그 다음에 1분봉, 그 다음에 주문할 수 있는 우리가 4989 창, 그 다음에 시황창, 관심 등록 창 이렇게만 딱 심플하게 저는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문창을 쓸 때 좀 더 빠르고 편리한 8282 창을 왜 안 쓰고 4989 창을 쓰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종목을 매수할 때 분할 매수할 때가 좀 많고 그다음에 단기 매매를 할 때 1초를 다투는 스캘핑 매매를 저는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8282 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제가 써봤거든요. 이거 남들이 하도 이거 요즘 많이 쓰니까. 근데 확실히 이걸 썼을 때 내동 매수를 할 위험이 또 더 높고 왜냐하면 마우스 이게 클릭만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매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동 매수 굳이 할 필요도 제가 없으니까 이걸 쓸 필요도 없고 4989 창으로만 해도 제가 하는 매매는 뭐 전혀 불편함 없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모니터를 43인치 한 개만 저는 늘 쓰고 있거든요. 모니터 한 개만 쓰세요? 예, 제 이제 팬분들은 다 그걸 알아요. 물론 고해상도 모니터입니다. 고해상도 모니터를 이제 한 개만 제가 쓰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따라서 한 대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모니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이버 뉴스창도 하나 띄워놔야 되고 뭐 지수창 같은 경우도 좀 더 크게 보고 맞아요. 그다음에 섹터별로 관심 종목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면 훨씬 당연히 좋겠죠. 그럼에도 근데 저는 이제 한 대만 고집하는 이유라면은 이제 이게 사실 한 대만 쭉 쏘다 보니까 좀 편하기도 해요. 이게 한 대만 쓰는 게 눈에 피로도가 좀 최소화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있거든요. 또 좀 몸을 너무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약간. 또 너무 많이 봐야 되면 또 피곤하잖아요, 그것도.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처음부터 한 대만 써 왔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2대 쓰다가 1대 쓰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애초에 뭐 2 개, 3 개, 4 개까지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뭐 1 개를 썼을 때 장점이라면 내동매매를 아무래도 덜 할 수 있다. 왜냐? 저는 이제 제가 보는 당일에 주도주만 이렇게 시세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모니터를 여러 개 쓰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종목들을 다 섹터를 확인하고 보고 있다면은 결국 다 못 참고 때로는 내동매매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1 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또 이렇게 작업 환경이 좋은 거는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트레이더들에게 해 주실 한마디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뭐 그럴 만한 뭐 위치는 아니지만 자격이 네. 되십니다. 1억 리그 신기록 경신하셨기 때문에 예. 아. 한마디 정도는 하실 자격 충분합니다. 예 15년 정도 제가 그래도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트레이더라는 이런 직업이 이만한 직업이 정말 없는 건 맞거든요. 이게 시간도 자유롭고 사람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도 사실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매일매일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되다 보니까 재미도 굉장히 있고 시간도 너무 잘 갑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목표와 꿈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저는 뭐 베스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지려면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잘 못할 경우에는 내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최악의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잘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15년 정도 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모두 각자의 기준도 다를 테고 또 사람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상당히 뭐 추상적인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스트레스 없이 꾸준하게 가려면은 정말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욕심과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월별로 이제 봤을 때 크게 손실 나는 달이 누구나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달 보면은 여지없이 욕심이라든지 탐욕 이런 것 때문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욕심하고 탐욕을 제어하는 거는 물론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안전하고 꾸준하게 가려면은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주식을 자기한테 맞게끔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잠을 좀 덜 자서라도 정말 열심히 과거 차트들을 돌려보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본인의 심리적인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분석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트레이딩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뭐 저보고 사실 뭐 "단타에 있어 가지고 타고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사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인제 시장이라는 게 움직이는 생물이라서 좀 긴 사이클로 이렇게 보자면은 상승, 하락, 뭐 횡보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강도로 매번 바뀌거든요, 시장이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 보통 몇 년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익이 잘 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인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장을 마주했을 때는 계속 수익 난다는 게 보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중간에 사라지는 트레이더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한 7 년, 8 년, 10년 하다가도.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오다 보니까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또 주식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데 과거 차트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밤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그나마 적은 비중으로 연습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내 패턴을 어떤 내 원칙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이 나기까지는 6년 정도 거의 걸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보통 2-3년 하고도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저도 노력으로 됐다는 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 경험이라는 게 사실 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서 책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지혜를 얻고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과거의 차트들을 이제 돌려보는 거 이거만큼 시간을 값지게 보내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서 시장의 무서움도 깨달으시고 그다음에 좋은 시장일 때는 또 이렇게 그 나름의 대비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반드시 성과가 조금씩 올 겁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니까 '천재는 수많은 경험과 고통을 통해서 탄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천재는 아닌데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고난,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실 주식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대출이나 빚에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을 거거든요. 물론 드물게 처음부터 계속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좀 드문 경우고 근데 어쨌든 가장 기뻤던 순간과 가장 고난에 빠진 순간을 두 가지를 꼽자면 빚이었겠죠. 힘들었던 순간은. 아 그리고 가장 빚이요. 기뻤던 순간은 또 빚을 다 청산했을 때였겠죠. 혹시 빚을 얼마나 지셨었나요? 제가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근데 몇천 여러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아. 거겠는데 또 몇 천만 원은 아닐 것 같아요. 진짜 뭐 아예 아니죠. 예. 이미 막 엄청나게 빚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음. 그걸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불개미 님이 계신 거잖아요. 아 예. 그리고 인제 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수익률 대회 이런 거 보고 퍼센테이지 보고 너무 이런 거 쫓아가려고 하시다 보면 자기 매매 페이스를 잃고 오버 페이스를 하시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뭐 월별로 수익이 뭐 한 1-2년 나기 전까지는 다 된 것 같은 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아마 외쳐야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은 몇 년을 하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향이 안 맞아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진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 주식에 노력하시는 것만큼 하시면은 뭐 그러면 차라리 주식보다 훨씬 더 빠른 성공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 도전이라면은 이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막 6 년, 7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주위 네. 사람들한테 피해 줘 가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지금이라도 좀 자르시는 게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래도 정 '나 주식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다른 일을 병행하시면서 주식을 해서 좀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있나요? 또 정말 진짜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뭔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혹시? 아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게 5년 6 년을 해도 본인이 안 좋은 습관들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걸 안 해야지 음. 하는데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은 또 안 좋은 습관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악습을 못 고치는 거네요. 그쵸. 악습을 못 고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그냥 밖에 가서 일을 해 보면은 사실 10,000원 벌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고스란히 그런 피해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지는 거죠. 되게 저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고 이제 본인이 안 바뀌시는 분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오래 하시면 내가 안 좋은 습관이 뭔지 알면서도 안 고치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있어서 사실 반성을 좀 합니다. 네. 아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진짜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더 네. 이상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서 아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영광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께 쪼끔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 배웠고요. 이게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하나 자신 있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제가 하는 매매에 있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늘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셨던 분들이 그래도 네네네. 쪼끔이라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나실 테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파이팅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개미 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 주시죠. 아 지금 뭐 사실 시장이 연일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거의 2 주째 하락폭도 클 뿐더러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단기 매매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들고 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피해가 좀 크실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장도 오기 또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 이런 시기일수록 너무 막 복수심에 매매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절제하시면서 매매를 천천히 그리고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해 나가시는 게 그나마 좀 피해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들 힘내시고 이 힘든 시기 또 이겨내면 좋은 시기 또 올 거니까 연말까지는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시는데 네. 불개미 님은 걱정을 해 주시네요 진심으로. 정말 같이 사랑하고 있네요 팬분들이랑. 아니 아무래도 이게 음.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임감으로 또 유튜브를 또 해오다 보니까 그게 직업병처럼 아직 제 뼛속 깊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더 진심을 느꼈습니다. 돈 잃는 게 진짜 걱정이 되셔서 하신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 거 보신 진심으로 분들은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불개미 님. 예 그리고 제 인스타에 주식 얘기라든지 일상적인 사진들도 가끔씩은 제가 올릴 테니까 제 아 인스타 네.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마지막에. 어 그냥 검색창에 천상계단타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하나가. 예. 알겠습니다. 아 불개미 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아 너무 감사하고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님. 아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